안녕하세요. LA에서 슬라이드로 아이 독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로이드 엄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제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맞춤 공부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나 각종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다 온라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 문제집들로 아이의 약점을 보강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집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지 마음이 앞서는데요. 앞으로 문제집을 여러 영상에 걸쳐 소개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내 아이에게 적합한 공부를 계획해 보세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욱 장기화된다면 학교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서 이제 엄마가 아이의 학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진 것도 같습니다. 문제집 하면 정말 고전과도 같은 스펙트럼을 빼놓을 수 없겠죠? 30년 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풀었던 문제집이라 특별한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제집을 접했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문제집이 문제가 없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은 과목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세분화되어 있고요. 1학년은 총 11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목 수는 줄어듭니다. 과목마다 가격은 다르고요. 9불에서 14불 사이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하면 읽기 책이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푸는 형식입니다. 난이도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간혹 함정이 있는 문제도 나오지만 문제의 패턴을 알면 풀기 쉬워서 특히 테스팅 스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문제집을 봐줄 때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맞게 해야 할지 틀리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신다면 1학년 수준에서는 스펠링과 맞춤법 정도만 확인하시고 내용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 아이가 답을 쓰기도 애초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는 물론 질문의 범위 내에서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겠지만요.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되는 문법을 1학년에 이미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1학년 문법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문장을 끝내는 것과 고유 대명사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정도입니다. 스펙트럼 읽기 1학년은 처음 반은 파닉스가 나오고 그 다음 반부터 읽기 답하기가 나옵니다. 1학년을 마친 상태라면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름방학용으로 하시려면 파닉스 같은 경우 하루 3장 이상씩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맨 뒤에 답안지가 나옵니다. 아무리 아이를 믿는다고 해도 아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답안지는 떼어서 잘 보관하신 후 문제집을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은 되도록이면 밀리지 않고 푸는 만큼 성실하게 해주시고 적절한 피드백과 틀린 것은 꼭 고치고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푸시해주세요. 읽고 답하기 단계에서 한 페이지당 3개 이상 틀릴 경우 아이의 읽기 수준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실수인지를 확인하시고 실수라면 엄마와 함께 실수를 같이 리뷰하신 후에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실수가 아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읽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라면 엄마나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3개 이상씩 틀릴 경우 문제집은 적합하지 않고요. 가능한 아이의 문제를 파악하신 후 다른 문제집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연마시킨 후 해당 문제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잘 못하는 경우 첫째, 단어를 많이 이해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읽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읽기는 읽는데 머리로 전산이 되지 않아서 읽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질문의 포인트를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케이스 다 문제집 이전에 평소 꾸준한 독서와 병행해야 합니다. 단 읽을 때 읽어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의미를 프로세스하지 않고 넘어가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건 엄마가 질문을 하시면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쉬운 책을 되풀이해서 읽도록 하고 엄마에게 읽은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해보세요. 반복적인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책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주도록 하시고 너무 어렵지 않은 스스로 읽기 수준에서 충분히 연습하도록 도와주세요. 자신감도 생기고 읽는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해주세요. 평소에 아이와 라임 놀이나 시작하는 단어 놀이를 하는 것이 단어 숙지와 포닉스에 도움이 됩니다. 라임 놀이의 경우 보통 뒷부분의 소리가 같은 걸 의미합니다. like, hike, bike, strike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이 놀이를 해서 새로운 단어를 접할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알게 되고 스펠링 실력이 향상됩니다. 엄마, 아빠의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엄마, 아빠에게 마음이 관대합니다. 같이 놀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기쁨이 더 클 겁니다. 시작하는 단어는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 놀이입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 apple, ask, any, average. 만약 아이가 성숙해서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A 중에 명사로만, A 중에 동사로만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셔도 됩니다. 나중에 블렌딩 사운드로 단어 놀이를 하시면 2학년을 잘 준비하시는 겁니다. strike, street, straight, stream 이런 식으로 앞 알파벳 3개의 블렌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머릿속으로 stir 하고 다른 소리들을 붙여보는 것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질문의 포인트를 잘 캐치하지 못한다면 조금 간단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소개합니다. Reading Informational Text라는 문제집입니다. 에반 모어에서 나온 문제집인데요. 이 책은 아마존에서 21불 85전에 판매 중입니다. 이 정도 분량의 문제집 치고는 비싼 편입니다. 일단 영어 과목이 아닌 자연, 사회, 과학 등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 자체가 복습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책은 전체 10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과당 8개의 새로운 단어와 짧은 읽기 책자, 객관식 문제, 스토리 디테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보기를 주고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집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은 답안지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가 있는 경우 스펙트럼과 같이 문법 정도만 맞으면 패스시켜 주셔도 됩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 서로 금세 방전되기 때문에 선생님 모드 말고 엄마 가정교사 모드로 쉽게 넘어가 주세요. 당근과 책지을 적절히 사용하시되 봐줄 때는 생색을 분명히 내시고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아량으로 풀어준 것이라고 말로 해야 합니다. 좀 치사한 것 같아도 사랑도 아량도 표현해야 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이 책의 핵심은 인포메이셔널 텍스트를 정보화 문서에 대한 공부이니만큼 문제가 간단 명료하고 질문을 위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조금 길어진 읽기에서도 자신이 참는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뭐니 해도 아이의 공부는 엄마의 관심과 적절한 간섭, 잔소리겠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비싼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엄마의 관심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문제집들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